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류준상이고요. 같이 여러분 모의고사 같이 풀 텐데요. 1회에 수리능력부터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수리능력 같이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보는 형태로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은 연도별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도표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 어떤 크기를 보는 거예요. 크기를 딱 봤을 때 이거 1분 내에 풀만한데 1분 내에 풀기는 무리인데 라고 빨리 판단하세요. 그 판단을 먼저 하시고 보자마자 1분 내에 무리다, 좀 길어 보인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인다 느낌이 오면요. 그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느낌이 온다 그러면 잠깐 패스하는 겁니다. 1턴째는 절대 풀면 안 돼요. 첫 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한번 쓱 빨리 보는 거예요. 쓱 빨리. 지금 여긴 여러분 15문제 정도밖에 없지만요. 실제로 이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시험 유형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느 공단에서는 100문제를 줘버립니다. 통째로. 중간중간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유형은 이런 식으로 영역과 영역이 다 나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섞여 있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런 기다란 문제 유형이 등장했을 때는 잠깐 패스, 쉬운 것들 먼저 풀고 와서 1턴이라고 그래요. 첫 턴에는 막 돌고 나서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도전해야 되는 문제예요. 도전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오래 걸릴 것 같아. 조금 파헤치고 들어갔을 때요. 파헤치고 들어갔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또 패스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할 만은 하네?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턴까지 도는 거예요. 3턴까지 돌아서 거의 마무리를 짓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문제, 난 이거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런 마인드로만 갖고 계신다면 시간 내에 못 풀 확률이 여러분 90% 이상일 거예요.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그렇게 풀면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를 빨리 흔히 말하는 간을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연습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땅하게 일단 준비가 돼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약에 처음 풀었다 그랬으면 저는 이 문제는 패스합니다. 저는 패스하고요. 뒤쪽에 있는 일단은 응용수리 먼저 빠바바박 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돌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오래 걸릴지 빨리 걸릴지 쉬울지 어려울지 저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턴에 돌아왔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 때도요, 여러분, 요쪽과 요쪽이 나왔을 때, 이거 읽어봐야 여러분 소용 있나요? 지금 여러분한테 전혀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표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지금 이거 표만 읽으면 아무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내용과 맞는 걸 고르라는 건데, 여기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지금요. 가장 필요한 건 요 밑에 보기입니다.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보기. 가가 몇 개인가요? 네. 제가 이거 매번 강조하는 문제긴 한데요. 가가 3개예요. 나는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다는요. 다가 하나, 둘 개밖에 안 되네요. 네. 라는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저는요. 나랑 라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것부터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쉬운 보기들이에요. 많은 것들은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보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나 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딱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답이 아니래요. 많은 게 걸려 있었는데 만약에 나가 답이 아니래요. 그럼 나를 다 지어주면 대박이 터진 거죠. 한 번에 답을 훅 고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가 여러분 겹쳐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많은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얘부터 천천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는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요? 막 별 생각이 다 있겠지만요. 제가 경험상으로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가장 빠른 유형은요. 여러분 가장 많은 거 위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가장 적절해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리스크가 적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나요? 이런 것부터 가면요. 리스크가 커요. 가다가 아닐 경우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얘네들은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맞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험상 가장 많은 거 위주로 가시라고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로운데요. 제가 봤을 땐 경험상으로 제가 여러분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가장 빨리 풀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마디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지간한 조언이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니야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의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나부터 볼 거예요. 레이더 차트는요, 2016년에 현황을 발행한 자료예요. 이게 2016년 현황인가요? 2016년 현황인가요? 하고 여기를 보겠죠. 여기 2016년이 있으니까요. 봤더니 관리자가 6, 1128, 6, 1128, 그 다음에 916, 598, 499, 18, 180, 321, 318이 맞느냐 하고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맞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맞네요, 여러분. 나가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4개짜리는 여러분 쉬워요. 맞는 것도 쉽고. 그 다음은요, 라를 볼까요? 연도별로는 대체로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연도별로죠. 여기요, 쭉이요.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대요. 26.3, 25.1, 24.3, 23.7, 23.2, 2.3.6 계속 감소하고 있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비스 종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12.4, 13.1, 13.2 증가하고 있네요. 얘도 역시 맞아요, 여러분. 그럼 나랑 라가 맞기 때문에 나랑 라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거 여러분 골라봐야 되게 허무해져요. 그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냐, 다냐, 가가, 다가 둘 다 아니냐. 결국은 다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이 문제선 별로 적용이 안 되지만요. 실제적으로 많이 문제 풀어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그냥 흔히 말하는 네, 정말 이 문제랑은 맞지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거예요. 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가를 보죠. 매년 관리자와 농립어업 수령 종사자는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기피한 직종이다. 여기 여러분 가장 기피한 직종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 표현 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기피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적어예요?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적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직종 자체가 관리자가 6명밖에 없나 볼 수도 있죠. 그죠?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6,000명이군요. 네. 관리자가 6,000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피 대상과 뭐 이런 개념과는 전혀 틀려요. 몰라요, 여기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피한 직종이나 이런 말들은 아예 모르니까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다는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종으로의 취업자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그랬어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여기죠. 여기는요, 취업자 수와 비중은 매년 증가했대요. 자, 수는, 비중을 볼게요, 여러분. 비중은 6.8, 7.0, 7.6, 8.0, 8.1, 8.0. 잠깐 낮아졌죠. 비중 하나 낮아졌기 때문에 매년 증가했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랑 다랑 틀려버렸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 이 방법을 익히시라고 하는 거고요.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버리셔도 돼요. 네. 근데 정말 경험상에서 우러나온 어떤 조언이니까요.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무조건 첫 번째 턴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응용수리 파트요. 여기는 무조건 접근하셔야 됩니다. A는 입사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6km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데요.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여러분 집에서 도서관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 여러분 줄을 쫙 거놓고요. 뭘 생각하냐면 이쪽에는 여러분 항상 위쪽에는 거리만 적으세요. 위쪽에는요. 밑에 쪽에는 시간과 속력을 적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거리 공식이 있잖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얘네들이 동급이에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항상 거리는 분자에 시간과 속력은 항상 분모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 거꾸로 적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계산할 때 여기 5km, 여기는 5km per hour야, 뭐 3km per hour야. 그럼 3분의 5, 2분의 5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볼 때 더 힘들어져요. 몇 초를 아끼는 이런 시험들이기 때문에요. 적는 것부터 거리 쪽과 시간 속력 쪽을 애초에 계산하기 편할 정도로 위치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요, 이런 건 다 적을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네. 6km 떨어져 있대. 그죠? 네, 6km 떨어져 있고, 도서관에 갔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중간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4km로 걸어갔대요. 그럼 목적지까지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A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친구를 만난 시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쪽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X라고 하고 여기를 6-X라고 놔도 되고요. 거꾸로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6-X라고 놔도 되죠. 네, 나왔다면 8분의 X예요. 그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걸린 어찌 보면 네, 시간. 여기는요 4분의 6-X예요. 이것이 합쳐서 1시간이네. 이렇게 푸는 문제죠. 그럼 8과 4의 최소 공배수인 8을 곱해버리면요. X가 되고요. 여기는 2배가 될 테니까 12-2X 이퀄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x니까요. 넘어가 버리면 네, 이쪽은 x가 나올 거고요. 8은 1로 넘어와 버리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시에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4km는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나머지 2km는 걸어갔다고 합니다. 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친구를 만날 시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했을 때 답은 4km입니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응용수리 문제에서도요, 거시속 문제만큼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조금 걸려요,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도 조금 걸려요. 아주 빨리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시속 문제는 그 응용수리 파트에서도 여러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사건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막 룰루랄라 푸는데 시간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푸는 이만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요.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바싹 당겨야 되는 문제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요. 3번 문제도요. 첫 턴에서는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면요. 위에 대한 보기 설명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구인 구직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나무 막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나무 막대라고 그러긴 좀 그러네요. 막대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은 밑에 쪽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구직은 위쪽에 하얀색 선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읽기 전에요. 여러분, 요걸 해석 먼저 하는 겁니다. 가가 여러분 2개예요. 나가 4개예요. 다가 5개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문제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뭐랄까요? 보너스를 줬죠. 다가 5개라면 여러분 다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거든요. 그럼 옳은 것이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다는 무조건 옳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체크하는 거고요. 나를 먼저 볼 거예요. 구인 구직의 차이가 가장 적은 해는 2007년도이다 그랬는데요. 구인 구직의 차이, 한마디로 요 나무 막대래요. 자꾸 막대가요 가장 작은 해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숫자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여기가 차이인 것 같죠, 여러분? 228,767 여기가 차이거든요. 요게 가장 작은 해를 구하세요니까 여러분 눈치껏 여기가 가장 작네. 눈 제일 보이죠, 그냥 여러분. 222,000인밖에 안 되니까요. 2007년도가 맞아요. 그럼 나도 맞아야 돼요. 네. 그러면 나랑 다가 맞는 거니까요. 뭐 답은 얘 빼곤 다네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라기 때문에 라로 갈게요. 최근 2년에 구인 인원 대비 구직 인원의 배율은 2.5를 넘었다 그랬는데요. 최근 2년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구직 인원의 배율이래요. 구인 인원 B. 여기가 구인 인원이고요. 31만 7천이 구인 인원인데 구직 인원이 82만 8천이래요. 2.5배가 넘느냐? 요거 거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1만 7천 791에다가요. 2.5배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82만 8,494가 넘느냐 요거 판단하는 문제죠. 곱해버리면요. 5, 9, 5, 45, 4 올라가고 5, 7에 35, 39, 5, 7에 35, 38, 5, 1은 5, 8 이렇게 되고요. 5, 3, 15 나올 겁니다. 2배 해주면요. 6, 3, 5, 5, 8, 2가 나올 거고요. 2개를 더해주세요 해주면 7이 아니라 네 여기가 네 여기 좀 지울게요. 7이 아니라 7 맞네요. 7, 9, 4, 4, 7, 7,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점 쿡 찍을 겁니다. 그러면 79만 4,477명이 2.5배거든요. 그러면 얘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2.5를 넘어섰다가 일단 요 해는 맞아요. 여기는요. 3, 3, 5, 8, 8, 2에다가 또다시 2.5를 곱할 겁니다. 고민되네요. 그죠? 굉장히 지저분하니까요. 또 3, 3, 5, 8, 8, 2에다가 여러분 곱할 건데요. 여기다가 2.5를 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5를 곱할 바에는 5를 곱하고 2로 나누는 거 나쁘지 않죠. 그죠? 지금 여기 계산 한번 해봤지만 요 계산도 있어요. 이런 계산도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계산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 5배를 해보세요. 5배를 하고 반으로 나눠요. 그것도 2.5를 곱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 5배를 곱하면 5, 20에 5, 8에 40, 41, 5, 8에 40에 44, 5, 25에 29, 5, 3, 15에 17, 5, 3, 15에 1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반땡 하면 되니까 84 정도 될 거예요. 한 84만 정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여러분 84만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2.5배가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맞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맞아요, 여러분. 그럼 나다라도 다 맞고요. 답이 그러면 얘나 얘 중에 한 개겠죠? 가도 봐야 되네요. 구인 인원 대비 구직 인원의 배율이 가장 큰 해는 2013년이다 그랬는데요. 구직 인원 대비, 네. 구인 인원 대비가 여기죠? 47만이고요. 구직 인원의 배율,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2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요거 보세요. 37만 2,457에다가
요거에다가 여러분 832,249의 비율이에요. 그죠? 네. 구인 인원 대비 구직 인원의 배율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의 비율이 가장 크네요. 여기가 2013년도가. 그럼 여러분 나머지 년들로 비교해 보는데요. 얘보단 숫자가 적은 여기랑요. 이 숫자보단 숫자가 큰 여기를 비교해 보자면 2016년도만 비교해 봐도요. 그냥 3, 3, 5, 8, 8이 사람 수는 훨씬 적고요. 구직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비율을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분자는 훨씬 크고 분모는 작아졌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크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율이 가장 큰 해 2013년이다? 아니에요. 가가 아니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누구냐면 여기서는 5번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서 해석해 볼게요. 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창고를 정리하는데 남편 혼자 하면 5시간이 걸리고요. 아내 혼자 하면 7시간이 걸린대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남편이 외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남은 정리를 아내 혼자 할 경우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그랬어요.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응용수리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최소 공배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혼자 하면 5시간 걸리고요. 아내 혼자 하면 7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요. 자, 7하고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35라고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35개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남편은 5시간이 걸린다니까 1시간에 7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능력으로 보실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5개 per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죠. 정리군요. 네. 창고 정리하는데 박스가 35개라고 해봐요. 그냥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요. 그럼 남편은 한 시간에 7개를 정리할 수 있고 아내는 5개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문제를 바꿔치기 하고요. 이 일을 남편과 아내가 2시간 동안 같이 했대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양은 12개거든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총 24개는 같이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외출했고요. 남은 거를 아내 혼자 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24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1개만 이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5개를 끝낼 수 있어요. 1시간에. 그럼 얘를 5로 나눠주면 2.2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2.2시간이 더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아내 혼자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몇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2.2시간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2.5시간이죠? 그죠? 얘는 조금 더 귀찮은 시간인 거고요. 2.2시간에 해당하는 값은 이 녀석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통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구하시려고 한다면 5, 11을 여러분 여기다 60을 곱해버리면 분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132분 걸린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12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능력으로 가버리면요.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라? 5, 7이야? 그러면 35를 기준으로 잡고 네. 남편은 그러면 7개고 여자는 5개고 뭐 남자는 7개고 여자는 7개고 막 이걸 다 잡는 겁니다. 5개고 이런 식으로. 2시간 일했으니까 12개씩 끝내네. 그럼 24개 끝냈고 11개가 남았지. 그거를 여자 혼자 한대네. 5로 나누래.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2.2시간 정도 나오겠지. 2.2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맞는 답은 얘밖에 없겠네. 라고 제 머릿속에서 푸는 형태로 여러분이 푸신다면요. 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 몇 초나 걸릴 것 같나요? 한 2, 30초 내로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조금 이렇게 연습이 좀 돼주신다 그러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남이 보면 알 수도 없는 식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추루루루루 이게 연결만 잘 된다면요.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 풀면 이제 5분의 1, 7분의 1 막 이렇게 자꾸 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면 여러분 오래 걸려요. 식 만드는데도 일단 몇 분 걸릴 거고요. 그거 푸는데도 몇 분까지는 아니도 몇 초는 걸릴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형태를 기억하시고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27개의 팀이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수팀을 결정한대요. 경기를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27개 팀이면요. 토너먼트래요. 토너먼트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네. 여기에 힌트예요. 토너먼트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토너먼트입니다. 얘네 둘이 붙어요. 얘네 둘이 붙어서 결국은 우승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긴 팀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너먼트예요. 한마디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워지는 겁니다. 누가요? 진 사람이. 그러면
우승자가 한 명이 나오려면 이렇게 4명이 붙었다고 해봐요. 이런 토너먼트에서 한 명이 우승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명이 지워져야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3번의 경기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경기마다 한 명이 지워져요. 한 번 경기마다 한 명이 지워져요. 그럼 얘네들이 우승해서 올라갔죠. 얘네들이 우승까지는 아니고 이겨서 한 번 올라갔어요. 1차전 이상 이겨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누군가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명은 졌기 때문에 또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으려면 3명이 지워졌구나. 그 소리는 3번의 경기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7개 팀에서요, 여러분, 토너먼트로 어떻게든 간에 우승팀이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 26개 팀이 지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기 수는 여러분 몇 경기? 26경기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라는 말 딱 나오자마자 답은 1번이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엄청나게 쉬운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요, 6번은요, 모 방송국에서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문제 맞히면 5점 올라가고요. 한 문제 틀리면 4점 감점된대요. 그러면 중반 지나갈 때 현정이는 78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현정이가 맞힌 문제 개수가 틀린 문제 개수보다 2배 많다고 하네요. 그럼 틀린 문제를 여러분 X개라고 하고 맞춘 문제를 그럼 2X개라고 놓는 거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5점이 더하기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점이 어찌 보면 빼기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4점이 빼기가 되는 형태예요. 자, 계산하면요. 10X죠, 요거는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 4X고요. 그럼 두 개를 계산해주면요, 여러분 6X죠. 6X점이 여러분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78점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X는 여러분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13문제군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틀린 문제가 13문제, 맞은 문제가 26문제니까 여태까지 푼 문제는 39문제 이렇게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고요. 김씨는 원가가 83,000원인 A제품이 인기가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요. 60% 이익을 더해서 정가를 붙였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달리 A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다시 정가 30%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씨가 얻을 개당 이익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 계산해보면요. 83,000원에서요. 뭘 했냐면 60% 이익을 붙였다는 소리는 1.6을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1.6을 곱했다는 소리고요. 거기에 몇을 더 할인을 해놨죠, 여러분? 30%를 더 할인했잖아요. 30% 할인이라는 소리는 70%를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0.7까지 가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서 네, 요건 여러분 어찌 보면 판 금액이에요. 팔았던 금액이고 요 내용에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요 내용에서 지금 이익이 얼마나 줄었니에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83,000원을 빼줘야 흔히 말하는 지금 팔았을 때 이익이 나올 거예요. 이익금. 근데 원래 팔았을 때 이익금은요. 83,000원 곱하기 1.6을 했다가요. 거기서 원가인 83,000원을 뺐을 때가 나오는 게 원래 예상 이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정가에서 그냥 팔았을 때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럼 요 이익에서 요 이익을 여러분 뭐하라는 소리냐면 빼란 소리예요, 지금. 개당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란 소리니까 여러분 뭐해서 뭘 빼면 돼요? 그냥 이 식 자체에서 이 식을 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얘네들이 지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어차피 이 값에서 이 값을 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에서 얘만 빼면 되겠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도 여러분 뭐만 계산되면 되죠? 83,000 곱하기 1.6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개, 여기는 0.7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3을 곱한 소리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계산하는 결과는 여러분 좀 간단은 한데요. 과정은 좀 지저분하긴 했어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이익이 얼마나 줄까? 이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익은 83,000 곱하기 0.6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이익이 0.6이었고요. 그 계산으로 가면 막 뭔가 전부 다 계산하고 뭔가를 풀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데 적고 나서 뭔가 좀 지워지게 하고 묶어놓고 보면요. 조금 간단한 풀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을 여러분 최대한 지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6하고 0.3을 곱하면 여러분 0.48만 곱하면 되죠. 그죠? 0.48을 여기다 곱하면 되고요. 공 두 개랑 얘네 둘을 지워주고요. 그럼 830 곱하기 48이 원래 이익이 줄어든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도요. 50을 곱하고요. 2를 빼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48을 곱하세요 할 때는 차라리 여기다 50을 곱하고 2를 곱한 걸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계산하는 과정이 워낙 다양해서요. 나는 좀 쉽게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돼요, 여러분. 왜냐면 50은 계산이 쉽고 2는 암산이 가능하거든요. 48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50을 곱해버리면요. 41,500원인데, 거기서 2배를 뺄 거니까 1,660원을 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9,900이 아니라 84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십자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83, 24, 88에 64에 68, 0, 4, 32, 48에 32, 33 더해진다 그러면 네. 제가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88에 64, 83 여기가 틀렸네요. 죄송해요.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0, 83, 24, 2가 올라가서 88에 64에 66이죠. 네. 그 다음에 0, 4, 32, 48에 32에 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39840 이렇게 나오긴 해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빠른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요. 조금 자리가 커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귀찮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5를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그냥 2.5를 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여러분 계산하는 센스긴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막 네, 고민하다 보면 하나씩 더 얻어 가시는 겁니다. 네. 답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죠.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A팀이 골을 넣을 확률이 70%고요. B팀이 골을 넣을 확률이 40%인데 이 두 팀이 승부차기까지 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골 득실사로 인해서 두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긴 것으로 합니다. 그랬네요. 네. 자, 보면요. 일단은 승부차기까지 간다 그러면 0대 0으로 끝나야 돼요. 혹은 두 골을 먼저 넣은 팀이 이긴다 했으니까 2대 2는 못 나오고요. 1대 1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0대 0으로 끝났을 확률하고 1대 1로 갔을 때의 확률하고 여러분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형태겠죠. 0대 0으로 끝나는 확률은요. 둘 다 골을 아무튼 게임 전체를 통해서 못 넣었으니까 누가 먼저 넣고 누가 나중에 넣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경기 통해서 경기를 다 통틀어서 골을 한 골 넣을 확률이 70%라는 거고 골을 한 골 못 넣을 확률이 40%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골을 못 넣을 확률은 0.3인 거고요. 골을 넣을 확률은 못 넣을 확률은 0.6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둘 다 골을 못 넣을 확률이죠. 0대 0이라는 건요. 0.3 곱하기 0.6이니까 0.18이라고 나올 거고요. 1대 1로 비길 확률은 얘는 골을 한 골을 넣었으니까 0.7 곱하기 네, 이쪽도 골을 한 골 넣었으니까 0.4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0.2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0.4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0.46의 확률로 승부차이까지 갈 겁니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수리 쪽은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1턴에 푸시고요. 두 번째 턴에는 이제 그 자료해석 문제로 넘어가셔서 그런 문제를 또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국립공원 중 일부의 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 내용 지금 무쓸모입니다. 아예 쓸모가 없어요.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 경험상에 어찌 보면 그냥 조언이긴 합니다. 가져가시던 마시던 여러분 결정이긴 한데요. 웬만하면 그냥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런 무리수를 왜 자꾸 두냐면요, 여러분. 그냥 저는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경험상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왜냐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런 모의고사를 푸는 이런 횟수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적어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통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강에서 설명을 드렸다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짧은 기간에 뭔가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등장했을 때 뒤쪽 것이 답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고정관념에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빠져 있어서요. 무조건 1번부터 봐요. 무조건 1번부터 보는데 1번부터 대놓고 틀렸어. 이런 문제 많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틀린 거는 딱 흔히 말하는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서 은근슬쩍 아니면 다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많이 등장해요. 옳은 것은 고르세요 할 때는요. 앞쪽에 옳은 것 하나 등장하게 해놓고요. 맞잖아요, 1번이? 그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닌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번이 맞으면 맞는데? 살짝 고민이 돼요. 2번도 잠깐 볼까? 아니야. 3번? 아니야. 4번? 아니네. 5번? 아니요. 역시 1번이네. 하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시간 낭비 제대로 한 거예요. 이런 걸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여유 있게 보라고 주어진 시험들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위기 관리를 잘 하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느냐, 요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한 어떤 압박을 느낄 때 여러분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덜덜덜 떠시는 분, 시험장 가서 한 문제 이렇게 파 묻혀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못 붙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요구하는 시험인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풀어. 1분 내에 한 문제씩 풀어봐.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파트에 여러분 접근을 어찌 보면요. 당하면요. 그대로 당해버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쫄리면 여러분 원래 대담하던 분들도 시간이 쫄려지면 어떻게 하면서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다 그러면 애초에 이걸 볼 시간에 얘를 한 번 더 확인해요. 무조건 정확히 맞는지 한 번 더 보자 해서 더 보는 거예요. 맞네 하고 그냥 여기서 1번을 체크하고 뒤에 걸 보지 말고요. 그냥 맞겠지. 내가 맞겠지라고 나를 믿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 적용이 돼줘야 시간 내에 얼추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 붙은 거예요. 거의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 내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내에 문제는 적어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전략은 갖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NCS가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시간 대비 문제 수가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간대 맞춰서 풀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 범위는요, 여러분, 제가 그냥 경험상인데요. 옳지 않은 것 할 때는 저는 뒤에 것부터 보는 습관도 있어요. 혹은요, 여러분, 3번부터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복불복이에요. 1번부터 나올 확률도 퍼센트가 또 똑같이 20%라면 여기서부터 나올 확률도 20%예요. 근데 굳이 얘부터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맨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 문제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좀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똑같은 전략을 갖고 똑같이 본다 그러면 문제 빨리 읽고 흔히 말하는 문제 더 머리가 휙휙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풀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메꿔주려면 이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이쪽으로 선택하라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저 빨리 풀기 위해서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지금 대놓고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원래 강의에서는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 낫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뭐랄까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밑에 것부터 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2011년 이후로는요.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과 비교해보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옳단 소리예요. 그럼 2011년 이후에는요.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있대요. 다 동일 면적 유지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동일 면적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2008년과 비교하면요. 여기랑 비교하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게 더 많나 보라는 거죠. 지리산은 늘었고요. 계룡산도 늘었어요. 한려해상은 줄었어요. 속리산도 늘었어요. 내장산 줄었고요. 가야산 줄었고요. 덕유산 줄었고요. 북한산 줄었고요. 월악산 줄었고요. 소백산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고 있구나가 맞는 말이죠. 늘어난 게 3개니까요. 네. 면적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이다 그랬는데요. 그냥 딱 봐도 535 정도 되니까 가장 큰 거는 맞죠. 네. 맞네요. 면적 순으로 볼 때요. 6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다 합해도 한려해상 국립공원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가장 작은 거 위주로 보자면요. 네. 선택돼야 되죠. 선택. 요거 4개는 선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자리거든요. 그럼 10자리 4개랑 10등, 9등, 8등, 7등일 거예요. 6등이 하나 필요한데 6등은 100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꽤 많이 올라가네요. 229가 그나마 가장 작아요. 그럼 요거 5개를 더했을 때 한려해상 535보다 작냐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계산이잖아요. 잠깐 패스하세요. 잠깐 패스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야 되네. 귀찮아. 잠깐 기다려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풀고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은 총 4개이다 그랬어요. 2010에서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 여기서 늘어난 거는 여러분 얘가 늘어났네요. 여기도 얘가 늘어났고요. 줄었어요. 449에서 766이니까 늘었어요. 여기 줄었고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되죠. 뭐 줄었고요. 줄었어요. 는 데는 3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대놓고 틀렸네요, 여러분. 4번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봤으면 어때요? 했으면 시간 낭비 괜찮게 했겠죠. 몇 초는 소비했을 거예요. 이거 더했을 때 여기 값과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죠? 220이랑 150이랑 130 더하면 280을 더할 건데 50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한 10초는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패스했기 때문에 아끼게 된 거죠. 답을 골랐으니까 밑에 거 5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애초에 틀린 것들은 너무나도 늦게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셔서 답을 한 번에 체크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0번이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메달 종합 순위를 나타낸 자료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는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 순위고요. 여기는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 순위예요. 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이것도 역시 옳은 것 고르래요, 여러분. 옳은 것. 네, 내려갈게요.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 순위보다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 순위가 더 높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은 메달 순위는 9위고요. 그 다음에 금메달 개수로 하면 5위예요. 그럼 우리는 금메달 개수가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네. 그럼 종합순위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금메달이 메달 합계보다, 금메달 개수에 대한 종합순위보다, 보다죠. 여기 보다, 얘가 더 높다니까 이건 틀린 말. 네. 독일, 일본, 호주 세 국가의 메달 합계는 미국의 메달 합계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독일호인가요? 독일호, 여기네요. 메달 합계 여기 3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 3개를 더하면 104개보다 정리한대요. 딱 봐도 여러분 앞에 60에 40인가 100은 훨씬 넘어가요. 틀렸어요. 네.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로는 16위 안에 들지만, 여기에는 16위 안에 들지만 금메달에는 16위에 못 드는 국가가 총 3개국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랑 여기랑 겹쳐 있는 데는 제거해 보는 거고요. 여기는 16위 안에 들어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금메달이 최소 5개 이상은 돼야 이쪽에 16위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금메달이 5개가 안 되는 애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면요.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을 합치면요. 얘는 5개가 금메달이 안 돼요. 그 소리는 16위 안에 못 든다는 소리잖아요. 억지로 거꾸로 말해보면요. 5개도 걸리냐 말랑 하는데요. 5개가 아예 안 되니까 당연히 안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네요. 16위 안에는 들지만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가 16위 바뀐 국가는 총 3개 국가다. 맞겠죠, 여러분? 나머지는 금메달이 적어도 6개 이상 다 되니까요.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얘네들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네요. 오라 버렸어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라 3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4번, 5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네, 우리는 지금 볼 거예요. 중국의 금메달 수와 동메달 수의 차이는 미국의 금메달 수와 은메달 수의 차이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죠. 중국의 금메달과 동메달 수의 차이래요. 15개고요. 미국의 요 차이 17개죠. 그것보다 크다? 틀린 말이고요. 헝가리의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와 헝가리의 금메달에 따른 종합순위 8위, 9위네요. 9위와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의 차는 헝가리 여기죠. 네, 14위. 9에서 14니까 여러분 차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5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이쪽은 11이고요. 이쪽은 일본이 6이에요. 5밖에 안 되죠, 여러분. 네. 크다? 같기 때문에 이런 말 안 되는 거죠. 3번이 답인 거고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벌써 답을 골랐는데 밑에 걸 보면 허무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한번 결정하자마자 난 너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고 봐서도 안 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답을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읽을 의미가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또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읽어볼게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크대요. 하고 위에 걸 이제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책인가 봐요. 0권 읽었대요. 많죠?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크대요. 전체 100에서요. 23.3이 가장 크대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요. 네.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랬는데 여성이 많다는 소리예요? 성별로 봤더니 퍼센트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요. 응답자 수를 보니까요. 505명과 49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응답자 수인가요? 응답 비율인가요? 응답자 수입니다. 그러면 505명에다가요. 네. 23.2%를 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95명에다가 23.4%를 곱해 볼 거예요. 이런 미묘한 0.2% 차이가 도대체 얼마가 나는지. 네. 계산해주면요. 2를 곱해버리면 0이고요. 1이고요. 1010 나오죠. 3을 곱해버리면 1515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쉽네요. 1010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쭉 해주면 117160 소점이 한 자리인데요. 원래 퍼센트는 소점이 두 자리, 세 자리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두 자리가 추가되니까 세 자리를 소점 찍어준다면 117.16명이에요. 알겠나요? 505명 중에 117.16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라고 말한 거고요. 여성 중에 23.4%면요. 4, 5, 20, 4, 9, 36, 38, 4, 4, 16에 19, 3, 5, 15, 3, 9, 27에 28, 3, 4, 12에 14, 그 다음에 9, 9, 0 이렇게 나올 거라서 더해주면요. 0이고요. 3이고요. 1 올라가서 8이고요. 1 올라가서 5고요. 네, 1 올라가서 11입니다. 115.8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숫자는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틀린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보고는 여자가 더 많네.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넘어갔으면 죽 갔을 때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지? 하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비율이야? 아니면 실제 수야? 양이야? 이런 거 여러분 문제 관해서 빨리 보셔야 돼요. 얘는 비율을 묻고 있는지 응답자니까 응답자 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나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 가셔야지 매번 혼란을 겪으면서 다 갔다 다시 돌아오고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응답자 수구나. 그러면 여기는 비율이니까 그러면 수는 계산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각을 지금 딱 봤더니 미묘하게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계산이니까 이거를 일단은 패스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패스하시고 얘네들을 다 맞네 확인하고 그럼 안 한 게 얘인데 얘만 틀렸겠지라고 답을 그냥 미루어 짐작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산하고 직접적으로 답을 골라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달라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네요. 자, 1년 동안 16건 이상 읽는다고 답한 사람이 남성, 여성 모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적혀있으니까 요거 표만 보면 돼요. 16건 이상이라고 했죠? 가장 많나요? 두 번째로 맞죠? 0건보다는 두 번째로 많아요. 그죠? 다 그래요. 0건보다는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요. 1년 동안 3번부터 5건까지 읽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6명이다 그랬는데요. 요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3건에서 5건 사이라면 여기죠. 19.6%. 근데 계산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계산이에요. 505명의 19.6%를 계산하고요. 더하기 495명의 19.6%를 계산해야 되는데 19.6%가 겹쳤죠. 그러면 곱하기 19.6%를 묶고 나서요. 여기를 두 개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505 더하기 49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를 전개하면 계산하면 1000이거든요. 감사합니다. 1000 곱하기 실제 수는 0.196이죠. 곱해버리면 196명이라고 암산으로 나오거든요. 계산하는 과정 치고는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도 됐어요. 너무 쉽게 196명 나오네요. 위 자료를 통해서는 1인당 하루 평균 독서량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평균 독서량이 8.0권, 10.0권인데 뭐 하루 평균? 알 길이 있어요?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맞는 말이네. 그러면 다 맞기 때문에 계산 하나 얘가 틀렸나 보다 하고 2번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의 흔히 말하는 센스가 돋보여야 되는 라인인 겁니다. 빨리 다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2번만 안 했고 그것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연속되는 계산 문제인데요. 한 보기에 이렇게 3문제 정도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푸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첫 턴에서도요. 자, 다음 표는요. 유언지 입장인원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것이에요. 물음을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A 유언지 입장인원 중 소인 남자의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여기 물음표인가요? 네. 물음표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쫙 더했을 때 100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긴 여러분 딱 눈치껏 봤을 때 이거 100에서 여러분 얘네 5개 다 빼면 돼요. 그러면 물음표가 나올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딱 봤을 때도 끝자리가 보여야 돼요. 보기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5.8, 5.6, 6.2, 6.0, 5.4라면 끝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자리만 더해보는 거예요. 2, 5, 8, 4, 3이죠. 여기요. 2, 5, 8, 4, 3 끝자리만요.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0 나와야 돼요. 그럼 다 더해주면요. 0, 9, 2죠. 끝자리가 2로 끝나요. 앞에는 막 넘어갈 거예요. 몇 자리 막 넘어가는데.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몇인 거죠? 여러분 끝자리가 8인 게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5.8%가 답이겠네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뒤에 것만 계산하고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거 계산했으면 여러분 적어도 20몇 초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뒷자리만 계산하면 10초 내로 풀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센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D 유원지의 경우에는요, 여학생의 매출 중 37%는 여학생이래요. 여학생이 여기죠, 여러분. 여기에 37%는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고등학생의 매출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네. 자, 여학생의 전체 매출이요, 여러분. 1,819만 원이긴 한데요. 거기에 34.4%가 학생 중에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래요. 여자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랍니다. 거기에 또 37%는 고등학생, 한마디로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네, 37%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비율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이거거든요. 실제 계산을 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34.4%에서 뭐 하면 되죠? 37%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냥 두 개 계산하면 돼요. 네. 그럼 어차피 숫자만 중요하니까요. 34.4라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0.344입니다. 37%라는 거는요. 0.37이라는 소리예요. 두 개를 곱하세요 했으니까 74, 28, 74, 28에 30, 73, 21에 24가 될 거고요. 3, 4, 12, 3, 4, 12, 네, 3, 3은 9에서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12, 7, 2, 8, 소수점이 여러분 5자리나 붙어요. 이렇게 0.12728이거든요. 그러면 12.72%입니다. 라고 하고요. 답은 여기서 2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요. C 유원지 소인 남자 매출은 여기죠. 소인 남자의 매출은 D 유원지 소인 남자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그랬어요. 여기는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하니까 매출액까지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3284에서요. 0.207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실제 매출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을요, 뭘로 나눠야 돼요, 지금? 네. 요 녀석의 몇 배냐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은는 이가는 누어의 몇 배입니까? 이런 꼴이 있어요. A는 B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은는 이가, 주어 쪽이 붙어 있는 녀석이요. 얘가 항상 분자예요. 그다음에 뭐뭐의가 나온 녀석이 분모예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C에서의 요것이 분자고 여기서 7.2에 1819를 계산한 그 녀석이 분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하면요. 어우 귀찮아요. 혹시나 답안지 상태를 보세요. 답안지 상태를 봤을 때 4.8, 4.5, 5.5, 5.2, 4.1 이렇게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근데 확연히 뛰어나고 있어요.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좀 티가 많이 난다. 흔히 말하는 좀 허술하게 띄어 있다. 그럴 때는 어림산 하셔도 돼요. 귀찮네요. 네. 3,284만원 곱하기 0.207을요. 뭐로 나눌 거냐면 1,819 곱하기 0.072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네. 그러면 계산이 예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네. 소수점 세 자리는 서로 가고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최대를 나눌 겁니다. 9로 나눌 거예요. 9. 9이 18에 9, 3, 27이거든요. 이거는 8이에요. 8이면 여러분 8로 나눠지는 수가 없네요. 이거 4로밖에 안 나눠져요. 8로 나눠지나요? 8, 3, 24 안 나눠져요. 4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그럼 4로만 나눠줄게요. 그러면 2가 되고요. 얘는 4로 나누면 82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얘는 뭐 23으로 나눠지가요? 그런 허황된 꿈을 꿔봤는데요.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산을 해야 돼요. 821은 여러분 11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배수는 없네요. 별로예요. 네. 그럼 8, 2, 1에 23을 곱하고요. 3, 6, 24. 그 다음에 1, 6, 4, 2. 계산해주면요. 1, 8, 8, 8, 3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뭘로 나눌 거냐면 이거 계산한 거예요. 1, 8, 1, 9를 여러분 2배 하면 되니까 3, 6, 3, 8이라고 그냥 요건 쉽게 나오네요. 그럼 1, 8, 8, 8, 3을요. 네. 3, 6, 3, 8로 나눌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4배 들어갈까요? 네. 4, 8에 32, 3, 4, 32에 15, 4, 6에 24, 25, 4, 32에 14 나올 겁니다. 빼면요. 4, 여러분 5개 들어가네요. 그죠? 네. 계산할 때 5개가 들어가요. 겨우 들어가는 것 같아요. 5, 5, 8에 40, 5, 35, 19, 5, 6에 30, 31, 5, 3, 15에 18입니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700이 아니라 690이 아니라 9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6930이니까 약 5.1 정도 들어갈 거예요. 2는 약간 안 돼요. 근데 1 후반대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면 5.2배 정도라고 나올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4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각각을 계산하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 방법조차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약분까지 덮여보려고 같이 계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칙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원칙도 있어요. 이런 것도요. 여기에서의 매출액을 구하고 먼저 여기에서의 매출액을 구한 후 그걸 분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반올림을 다 먼저 정해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고 반올림하면 여러분 값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 각자 원래 계산 후에 넣어야 되는데 얘는 보기 상태가 조금씩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림 계산으로 한 거고요. 알겠나요? 네. 실제로는 각각 계산한 후에 그거 갖고 또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Y광역시의 주요 지표를 나타낸 것이에요. 기억에서 미음 중 전년 대비 범죄율이 증가한 해에 함께 증가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범죄율이 증가했대요. 해놓고 여기에 지금 몇 개가 올랐냐 이거잖아요. 범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구수분의 범죄 발생 건수예요. 그러면 1135494분의 36847 1147 256분의 370006 여러분 이거 그럼 언제 다 비교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조금 뭐랄까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가 올랐나? 여기가 올랐나? 여기가 올랐나?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가 함께 증가한 항목을 골라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뉘앙스상 증가한 해래요. 하나밖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는 해가 어딘가요? 여기가 여러분 인구수는 한 9,000명밖에 안 늘었는데 범죄 건수가 여러분 3,000건이나 늘었어요. 그럼 요 해는 확실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 비교법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음 회에 나오는 문제에서도 보이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분수 비교법을 하셔도 돼요. 얘랑 1156480분의 40847인데요. 여기서 여기가 늘어나요? 진짜로 늘었나요? 누가 더 큰가요? 비교하라 그럴 때 분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밑에는 9,000 정도가 늘었고요. 분자는 몇천 정도가 늘었냐면 3,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얘를 블라인드 지켜버리고요. 이거 대신에 늘어난 양으로 분수를 만든 거예요. 9,000분의 3,000이죠. 약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111만 분의 3만 7천이면 여러분 3분의 1이 돼요? 안 돼요? 3분의 1은 택도 없어요. 이쪽이 3분의 1이 훨씬 커요. 얘보다는요. 그러면 얘가 얘랑 대신해서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분수비교법이에요. 그래 준다고 보면요. 2013년도가 범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미로 또 짐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에 증가한 항목을 다 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뭐가 증가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뭐 당연히 이건 늘었겠고요. 인구수도 늘었나요? 여기는 없네요. 요거 5개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흡연 인구는 줄었어요. 음주 인구는 늘었어요. 혼인 건수도 늘었어요. 출산율은 떨어졌고요. 조이혼율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증가한 항목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음주 인구수와 혼인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은이 옳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넘겨짚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분수 비교법은 계속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보시면서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 내에 푼다는 그런 압박감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15분 내에 푸세요 그러면 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시간 체크 잘 하시면서 내가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조금씩 계속 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